시세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점 신호다. 충분히 저는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시세 전망, 뭐 경기 전망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별 상품만 갖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리포트 제출 때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 이유가 2017년부터 2019년도에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라간 아파트보다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아요. 네. 따져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아파트가 워낙 부각돼 보이니까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 오른 지역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부각돼 그러니까 보이는. 2019년도에 서울 상승률이 3.27%거든요. 아, 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강남에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상 아파트 종류 불문하고 신규 아파트는 다 10억씩 올랐어요. 오르지 않은 데랑 오른 데랑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르지 않은 게 더 훨씬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 합쳐서 3.27%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아파트가 오를 것이냐를 갖고 나눠봐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있는 인구 중에서 그 남은 인구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좀 중점에 보셔야 되는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 지역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그럼 지금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이 어디냐?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하고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역. 네. 지방은 일자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지방에 준 일자리에 다니던 분들은 다 수도권으로 상경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서울하고 수도권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공급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적게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서울하고 경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이 다 찬 다음에 서울에서 수용을 못했을 경우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서울에서도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 좋아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중간 뭐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경기랑 인천에 또 워낙 좋은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 개발했기 때문에 서울의 나쁜 입지나 나쁜 상품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인천에 또 좋은 택지 개발지구 상품에 또 경기에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권역으로 보고 거기서 좋아하는 입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중간적으로 뭐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이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가격이 못 오를 거예요. 일단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한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주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이제 집값 하락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실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투자 목적이라든지 또 투자 목적이 강한 실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렇게 소득하고 집값이 그렇게 밀접하다면 네. 당장 경기 상황이 신경 쓰이는 게 그렇죠. 코로나19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여파가 경기에 타격을 주고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 경기가 부동산 경기만 좋게 되겠느냐? 네. 이게 결국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층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당연히 일단은 뭐 부동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입지도 답사도 한번 가볼 것이고 또 이렇게 분양하는 현장도 많아야지 또 매스컴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분양 자체가 많이 연기가 됐어요. 모델하우스 오픈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신규 아파트부터 해서 기존 아파트 거래까지도 조금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코로나 직명이 그러니까 장세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망세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제 거시경제 상황을 좀 여쭤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이 좀 주춤한 사이에 반도체가 쫙 이끌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올 연말이 되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 견해가 많았는데 예, 그렇죠. 이 코로나19 다음에는 갑자기 미국의 이 반도체나 아니면 또는 뭐 첨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연말이 돼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어 이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올해 좋겠느냐.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 대한 걱정이 되다 보니 이게 집값하고 연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랑 이게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은 다 투기 수요죠, 결국은.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투기 수요도 있지만 실수요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8대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매매되는 비율에 대해서. 그러면 실수요 분들은요. 조정이 된다 하도 살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선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위치도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애들의 학교를 보내는 그 위치도 문제도 중요할 텐데 두 가지가 제일 큰 고려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경기가 그러니까 거시 경제 뭐 혹은 뭐 국내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조정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수요가 몰린 지역들은 또 시세가 또 빠지지도 않아요. 많이 조정되지도 않고 결국은 이렇게 거시 경제가 좋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세가 빠지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네. 이게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몰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 수요 회수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극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칼럼이라든지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실수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관심을 갖는 입지보다는 실제 투자 수요층을 제외하고 실수요층들이 많은 입지를 좀 눈여겨보자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오르고 다른 나라는 뭐 떨어지고 이러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고점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다. 뭐 실리콘밸리만 봐도 이건 엄청난 고점 신호다. 뭐 역대 이렇게 비싼 적이 없었다. 뭐 런던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 상황을 보면 집값 상황을 보면 우리 집값도 계속 혼자 나홀로 가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 좀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나라하고 같이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매입 시기를 고르기가 네. 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가 네. 만약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 혼자 가지 않는다면 지금 집을 사야 될 텐지 아닌지 네. 이거 자체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별 상품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개별 상품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IMF 때도 오른 주택들도 있고요. 금융위기 때도 오른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입지 좋은데 새 아파트들은 한 달, 두 달 정도만 관망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급등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결국은 이 입지에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심지어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인구가 5,500만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1,000만이 준다 하더라도 그 남은 4,000만이 가장 좋아할 입지가 어딘지 그런 데 사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그 가격이 비싸게 되면 그 옆 입지 그렇게 해서 내 경제적으로 가능한 입지 중에서 제일 좋은 입지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으로 큰 돈을 벌 생각들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 심리,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으로 보금자리 내에서 진짜 행복한 주거 생활을 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빠지든 오르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무조건 거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경기, 내일 경기, 내년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자가로 거주하게 되면 10년 동안 살 것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가격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지금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산 다음에 빠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투자자, 후발 투자자, 실수요정이 있는 텐데 이 초기 투자자들은요 절대 비싸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리 줘도 안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서울에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투자자가 없다는 얘기고요 거의. 그런 투자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비규제 지역 지금 최근에 지정됐던 곳들이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투자층들이 다 글로 갔던 것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수원이 정말 쌌었거든요. 한 최근 3년 동안에 다른 지역 다 올라가는데 거기는 안 올랐다가 지금 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실수요 투자층이 한꺼번에 증가해서 수원이 급등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층은 항상 앞에 있는 투자층들이 올린 다음에 뒤늦게 들어간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실수층이 본격적으로 매수한 시기 다음에는 조정이 와요. 항상 좀 비싼 가격에 조정이 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보다 살짝 빠진다 하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 매도할 때쯤에 가격이 빠져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사가지고 머리 끝에서 팔려오는 욕심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고 이게 정말 뻔한 답이긴 하지만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살 수는 없고 이제 지금 무릎에서 샀는데 발목까지 내려올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근데 어깨까지 올라가고 머리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런 아파트의 매수 수기를 준비한다고 하면요. 충분히 저는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이렇게 봐야 아닙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입지만 보면 됐었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집들이 부족했던 시기인 거였어요. 그냥 그 입지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집이 남아 돌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집 전체는 전체적으로 봤어요. 지금 구축도 워낙 많이 쌓이고 있고 신축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다세대 빌라 단독 뭐 오피스텔 대체 주거시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든지 대체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아파트가 비싸게 되면 이게 선택의 여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분들만 그걸 사시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대체 집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규 아파트예요. 자기가 원하는 입지에 신규 아파트가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 기꺼이
기존 아파트보다 비싸도 가격이 많이 비싸도 지불을 한다는 것들이죠. 그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입지 경쟁력과 더불어서 상품 경쟁력 따져보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성이 좀 짙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주변적인 아까 말씀하신 뭐 정책이라든지 뭐 거시 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저도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양극화 예. 차별화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걸 봐도 그렇고 저도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데 저희 공영방송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이제 정부의 일이잖아요. 저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확실한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꼭 좀 소개를 저는 지금 해주시죠. 이걸 제 스스로 혼자 공익 방송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콘텐츠에서 맨날 그래요? 네. 제안들을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내용인가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요. 네. 공급을 많이 하면 됩니다. 집이 남할 돌 때까지 하셔야 돼요. 결국은 주택 보급률이 200, 120, 130, 140 될 때까지 하셔갖고 골라 살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그러면 인기 지역에 그렇죠. 많이 해요. 지금 3기 신도시를 원래 계획안은요. 네. 강남구 주변에 4개 신도시가 들어오고 강북 쪽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결국 3기 선지 발표한 게 뭐냐면요. 강남 쪽에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4개를 다 강북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 주변에다가 신도시를 몰아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다 모른 다음에 그리고도 부족하거든요. 강남구까지 연결되는 이런 교통망, GTX 같은 것들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요가 분산되거든요. 교통망 그게 일단 빨리. 정부에서는 그거 결국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은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들인데 새 아파트랑 기반시설을 빨리 만들어주고 그게 다 안 된다고 했으면은 이미 만들어진 지역에다가 교통으로 연결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교통을 편리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고요. 기업체들은 조금 더 좋은 주택들, 안전한 주택들, 싼 주택들을 좀 공급하는 게 기업체들의 역할을 생각하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요. 이게 주택 문제가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 6대4 비율 정도 되는데 60%를 지금 70% 정도 자가 비율로 만들고 지금 20% 정도, 그러니까 지금 40%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택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지금 내 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다 주택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데 임차료가 올라간다는 것들 때문에 경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상대적인 발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가 마련을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한테 장기로 모기지 대출해 주는 것들 전 추천드리는데 지금 투기 지역, 투기 가해적 중대생 지역은요. 다 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들한테도 좀 혜택이 약간 좀 불이익이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좀 부동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 우리나라 자가주택 보유율, 내가 내 집 갖고 있는 비율을 봤더니 네.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고 네. 심지어 중국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주택 보유율을 좀 높이려면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되고 특히 인기 지역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남아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아 돌아야. 예, 그래야 임대인들이 임차인 눈치를 보거든요. 더 싸게,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은 임대인이 슈퍼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집을 인기 공급을 지역.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즉 대한민국 전체는 집이 남아도지만 네. 인기 지역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집값 전망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대책까지 전부 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습니다. 이만결 스마트 큐브 부동산 조사연구 소장님 모시고 오늘 박종원의 경제한방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